이준호의 새 영화 프로젝트 유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준호와 유나는 현재 K-팝 코어 K 딜라말리를 대표하는 가장 인기 있는 커플로 팬들 사이에서 완벽한 연인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최근 이준호가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바쁜 일정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도전, 사랑의 시험대? 이준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전과는 다른 캐릭터에 도전하며 연기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 촬영 일정과 준비 과정으로 인해 그의 스케줄이 더욱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나와의 데이트 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팬들은 바쁜 일정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유나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다. 준호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히며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나의 든든한 후방 지원. 유나는 최근 드라마와 음악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호의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나며 서로의 일정을 응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한다. 바쁜 스케줄,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팬들은 이준호와 유나의 관계를 현실 속 드라마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길 응원하고 있다. 이준호의 한 측근에 따르면 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도 유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들에게는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유나 역시 이준호와의 관계에서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각자의 일정이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어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준호의 새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팬들은 그의 커리어와 유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준호와 유나는 지금까지 여러 난관을 극복해 온 만큼 이번에도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연예계의 핫한 커플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랑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의 응원,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팬은 이준호의 새로운 도전이 유나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두 분 다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준호와 유나가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고 사랑을 지켜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지켜보자. 사랑도 커리어도 놓치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시혁, 민희진에게 약 37억 원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요구. 2024년 11월 21일 KST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레이블즈 방시혁 의장은 전 에더 CEO 민희진에게 약 37억 원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약 39.4억 원, 미화 약 280만 달러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금액은 방시혁이 2023년 3월 민희진에게 대출한 원금 37억 원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앞서 2023년 3월
방신혁은 민희진이 에더의 지분 18%를 매입할 수 있도록 37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민희진이 11억 원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전했으나 회사의 가치 평가를 반영한 실제 매입가는 37억 원이었으며 이 금액 전액이 방신혁으로부터 빌린 자금이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을 통한 개인 대출에 적용되는 최소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기준 민희진이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은 약 39.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대출은 방신혁과 민희진 간의 개인적인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협약 관련 법적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현재 주주협약에 따라 약 258억 원, 미화 약 1,85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인정할 경우 그녀는 대출금을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주고 민희진이 업무상 배임 및 신뢰 위반으로 판결받아 풋옵션 행사 권리가 박탈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의 18% 지분을 액면가인 약 28.6억 원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그녀는 약 10.7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이브 레이블즈는 개인 간의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곧 짧게 답변했습니다. 방신혁과 민희진 간 대출 상환 요구.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최근 보도된 방신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에더 CEO에게 약 37억 원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39.4억 원의 상환을 요구한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 그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와 기업 내 권력 구조, 그리고 법적 책임과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적 대출인가? 기업 내 거래인가? 방신혁과 민희진 간의 대출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신혁은 하이브의 창립자이자 대표적인 인물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에더 역시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회사입니다. 민희진이 에더의 CEO로 임명되고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방신혁의 대출이 있었다는 점은 이 거래가 단순히 개인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 내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출 상환 요구는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하이브와 에더 간의 내부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민희진이 지분을 매입한 금액이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방신혁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지분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신뢰의 문제, 민희진의 책임과 방신혁의 요구. 이번 사건에서 민희진의 책임과 방신혁의 요구는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방신혁은 민희진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액이 적절히 사용되고 상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신혁이 이자를 포함한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양측 간의 신뢰가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번 대출 상환 요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넘어 기업 내의 관계와 갈등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양측이 서로에게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실망으로 이어졌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3.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지분과 권력 구조. 이번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분과 권력 구조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민희진이 에더의 지분 18%를 매입하기 위해 방시혁에게 대출을 받은 점은 업계 내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기업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때로는 개인적인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이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이 에더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분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 방시혁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회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 이번 사건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의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개인 간 대출의 최소 이자율은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시혁이 이자를 포함한 상환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양측 간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방시혁과 민희진 간의 관계가 단순히 금융거래로 정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방시혁은 하이브의 수장으로서 민희진의 에더 지분 매입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시혁과 민희진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하이브와 에더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민희진이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지가 주목됩니다. 만약 민희진이 풋옵션을 성공적으로 행사하여 약 258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면 대출 상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희진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 경력뿐만 아니라 에더의 향후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방시혁과 민희진 간의 대출 상환 요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복잡한 권력 관계와 재정 구조, 그리고 신뢰와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재정적 갈등을 넘어 업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이러한 논의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